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주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제6회차 회의관리 1급 모의고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일자는 2024년도 12월 18일이고요. 모의고사는 기본서에 편입을 해서 저기 기본서하고 같이 이제 할 거고요. 현재 2023년도 문제가 지금 공개 문제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모의고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모의고사 이번 6회차 문제 세무회계를 좀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배우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그런 신선도에 따라서 아마 조금 난이도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부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24년도 9월달에 시행한 근거로 해서 문제를 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문제가 좋은 문제들은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습니까? 맞죠? 재무제표는 이제 계정강호 명이 있지만 계정강호 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의 용도에 맞긴 적은 거고 주로 이제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는 숫자로 이제 많이 보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죠? 재무제표는? 그렇죠. 과거지향적이죠. 미래지향적은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과거지향적이고 솔직히 회계 쪽은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 같은 건 없어요. 우리 회계 쪽은 무조건 과거나 현재만을 이제 시점을 보고 장부를 입력하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회계 쪽은 과거만 돌아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 수정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3번. 자, 재무제표의 추정에 의한 추정치는 포함하고 있다. 이 맞습니다. 문제에서 좀 수정을 했고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렇죠. 충당부채죠. 이 부분은, 이 충당부채는 추정에 의한 추정치는 이제 허용하고 있죠, 사실. 이제 회계 쪽에서는. 원래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고 들어온 거 위주가 이제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추정에 의한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뿐만이 아닌 경제 및 국가 이슈에 따른 정보도 제공한다. 이 틀렸습니다.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뿐만이 아닌이라고 돼 있죠. 경제 및 국가 이슈는 솔직히 회계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그러한 이제 이슈 상황을 가지고 또 보고를 뭐 드리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죠. 이거 하는 팀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 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주 역할이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및 국가 이슈에 따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항상 이 문제는 그 기본서 첫 장에 항상 나오죠. 재무회계는 외부 공표용이고요. 과거 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 중심이고 IFRS는 원칙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핵심을 잡고요. 관리에게는 내부 보고에
그러니까 내부에 따른 이해관계자. 양식 없고요. 규칙 없고요. 뭐 그런 의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재무회계의 시점은 과거 지향적이다. 여기 있죠.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관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양식 자체가 없고 규칙 자체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관리회계하고 관계가 없고요. 어디랑 관계돼 있어요? 규칙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 그렇죠. 재무회계와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무회계는 외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맞죠? 재무제표. 그 다음 4번. 관리에게 중점은 내부 보고다. 그렇죠. 여기에 딱 적어놨죠. 내부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재무제표 질적 특성 중 신뢰성의 하부 속성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신뢰성입니다. 자, 우리는 상충관계에 의해서 이 신뢰성과 이 목적 적합성에 이제 항상 생각하는 그 상충관계죠. 상충관계는 신뢰성이 올라가면은 목적 적합성 내려가고요.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게 바로 상충관계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절대 섞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올라가면은 또 한쪽이 내려가는 형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하부 속성만 먼저 알고 있으면 되죠. 뭡니까? 그렇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게 세 가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중식성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중식성 이 세 가지가 하부 속성입니다. 이해 가능성은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해 가능성은 이해 가능성이라는 부분 따로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B, E, F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의하여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회계의 기본 과정의 세 가지는 계속기업의 과정,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과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웬만큼에서는 다 올바르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걸 하나를 딱 넣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발생주의 과정, 그 다음에 실현주의 과정,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나올 때 발생주의 과정, 실현주의 과정이 나오면은 이 문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기업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의무와 목적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장기 형성한다. 맞는 얘기고. 기업 실체 과정은 기업 실체와 독립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회계단위.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이제 기업 실체가 있고 기업이 있어야 또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 활동을 측정, 정리, 보고한다는 의미도 맞는 얘기가 되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1년 단위 보고가 원칙입니다만 또 필요시 이제 또 나누어서 그러니까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월별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맞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추정의 과정은 회계 장부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허용을 하죠 측정치는. 그런데
기본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열돼 있고 막 설명 나열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맞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 찾으면 웬만하면 정답이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대략 6가지예요. 첫 번째,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처리. 그 다음에 현금화 가장 빠른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상계금지 원칙. 그 다음에 순액 보고는 안되고요.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계산의 원칙. 잉여금의 구분계산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1번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와 느린 순서의 순서는 관계없이 입력한다. 이거를 문제를 볼 때 끝까지 보고 끝까지 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 이번에 모의고사 6회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걸로 위주로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 카드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서라고만 돼 있는데 맞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그 뒤를 봐야 돼요. 빠른 순서와 느린 순서의 순서는 관계없이 입력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무조건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순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빠른 순서로 입력한다라고 하면 맞지만 그 뒤에 거는 틀린 얘기.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유사한 계정 과목의 통합 처리.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 세 개 합치면 뭐예요?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치면 뭐예요? 그렇죠. 매출채권이죠. 그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통합 처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보고형하고 제출형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형은 이제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세세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에 해당하는 보고형이고 제출형은 이제 통합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해요. 자, 우리가 규칙 중심의 회계잖아요. 원칙 중심 아니에요. 이거 IFRS 아니에요. GAAP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규칙 중심 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유사한 계정 과목 통합 처리를 선택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강제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아무 얘기 없으면 선택이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선택인데 아무 얘기 없으면 거의 강제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틀을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통합 처리해야 돼요. 비슷한 계정 과목들은. 그 다음 3번 잉여금 구분계산 원칙.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맞죠? 잉여금 구분계산 원칙 맞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맞죠? 여기까지는 날짜는 2024년 기준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한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다면 이거 맞다면 안 돼요. 왜?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디 틀렸어요? 저도 방심하다가 맞다 할 뻔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기억 안 나거든요. 솔직히 문제 만들어 놓고 기억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정 뭐예요? 기가 틀렸죠. 뭐예요? 일정 시점이에요. 이게 회의관리 1급에서 이런 함정카드 엄청나게 깔아놔요. 진짜로. 함정카드 엄청 깔아놓고요. 그러고 나서 글자 한두 개 차이로 틀리거든요. 그게 어디에 해당이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전산세무 2급이에요. 전산세무 2급에서 이런 문제 다 조지면 이렇게 다 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일정 시점입니다. 이거 방심하면 맞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관리 1급 많이 틀리는 이유가 특히 재무회계에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답이 아닌 경우. 근데 그 답이
왜 아닌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확실히 검색을 하면서 아 이렇게 틀렸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면은 아마 그 문제는 틀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회계 작성 기준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도 한번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이제 비용이고요. 수익도 원칙상 발생주의도 해당이 되지만 수익은 원래 실현주의 쪽에 원래 좀 강한 편이죠. 그 다음에 구분계산 원칙, 그 다음에 상계금지, 물론 총액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1번부터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1번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당하는 비용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응은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수익은 그냥 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은 무조건 들어가요. 선생님, 주식은, 돈만 넣어놓고 올라가면은 비용 없이 그래도 수익 얻지 않나요?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할 때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왔다 쳐도 사실상 처분에 해당하는 비용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 없이는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앉아서 그냥 임대료 들어오면은 뭐 비용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물주한테 이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네가 알아서 수리해요 이렇게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건물주가 수리해줘야 될 부분을 세입자가 하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비용 없이는 그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논리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는 의미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직접 대응은 매출 원가이고요. 간접 대응은 판관비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의 구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계금지 원칙. 수익과 비용은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총액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은 이걸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이제 혼란이 이제 많이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고를 함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발생주의. 비용이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만 장부에 처리한다는 가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발생주의는요. 비용으로 봤을 때 현금을 이제 지급했을 때나 현금을 미지급했을 때랑 장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주의는 현금 지급했을 때도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을 미지급했을 때도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게 발생주의 원칙이죠. 그러면은 현금 지급했을 경우에만 장부에 처리하는 과정은 뭐예요? 발생주의가 아닌 뭐예요?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구분계산 원칙.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등으로 작성한다. 이게 구분계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 과목 중에서 유동부채에 분류되는 것은 입니다. 자, 유동부채입니다. 뭐 유동부채가 아닌 거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아닌 거 뭐예요? 장기차입금, 그 다음 사채 이거죠. 유동부채 아닌 거. 그 다음에 부채가 아닌 거 뭐예요? 이거죠. 가지급금. 그 다음 받으러. 이거는 뭐예요? 소속이 자산이죠. 그 다음에 퇴직급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비용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빼면 다 뭐예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가수금 이 세 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거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입니다. 답은.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주식회사 AT에게 12월 1일 상품을 90만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12월 10일 현재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어음을 할인하기로 하고 할인 수수료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12월 1일자의 판매 시점에 대한 부분의 분개, 그 다음에 12월 10일에 어음을 할인했는 분개 시점을 두 개 다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2월 10일은 할인 수수료가 있어요. 자, 물건을 우리가 만기 전 할인에 대한 수수료는 계정 항목을 뭘로 처리한다 했었죠?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전산회계 강의를 들을 때 할인 수수료는 어떤 계정 과목 쓰는지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에요? 아니죠. 수수료 비용은 만기일 때 수수료 비용 사용하죠. 할인 수수료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했는데 손실을 본 게 된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더라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들어가야 되니 2번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아니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이제 물건을 판매했어요. 대변에 그러면은 상품 매출 처리하겠죠. 그럼 차변에 뭘로 처리해야 돼요? 어음 받았으니까. 지급어음이에요? 받을어음이에요? 그렇죠. 어음을 받았으니 받을어음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예 답이 안 되고요. 4번은 지급어음이 아닌 받을어음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더라. 그래서 이에 올바르게 분개한 거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주식회사 BT가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는 연년부석법을 이용하여 대손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12월 31일에 대손 상각비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주식회사 BT의 매출채권 금액은 2천만원이며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의관리 1급에서 나와요. 회의관리 2급에서도 아주 가끔 나오긴 한데 잘 안 나오고요. 회의관리 1급부터는 이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뭐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2천만원을 돈을 떼일 거라 가정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2천만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0일에서 60일 사이는 2%만큼 떼일 것 같다. 그 다음에 61일에서 180일은 10% 정도 뜯을 것 같다. 그 다음에 181일에서 300일은 20%만큼 뜯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301일에서 365일은 40%만큼 뜯을 것 같다. 도망갈 것 같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기준으로 각각 2%, 10%, 20%, 40%만큼 곱해주는 게 바로 이 연령 분석법이에요. 알면 쉽고 모르면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면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4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200만원, 그 다음에 220%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각각 금액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144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1440만원 정도 설정을 할 거다. 이 업체에 대해서 대손이 뜯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9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바른 거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당좌이금 장부상 잔액은 380만원이며 은행의 이제 주식회사 JB에 대한 당좌 원장상 실재고액은 353만원이다. 2024년에 현재 정확한 당좌이금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실재고액이 아니고 실잔액 이렇게 되죠. 자,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실제 9월 달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봅시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당좌이금 장부상 잔액은 380만원이에요. 회사 측은 380만원. 근데 은행의 JB에 대한 당좌 원장상 실잔액 353만원. 그러니까 은행은 353만원이에요. 금액이 달라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게 은행상 금액하고 이거를 솔직히 이제 잔액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 따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차이 나냐면은 27만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러면 어딘가에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봅시다. A. 은행 측 미기입 예금은 17만원이다. 은행 측에서 미기입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입 자체를 안 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상태예요. 미기입 예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기록을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30만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당좌예금 잔고에는 20만원으로 기장 처리했다. 그러니까 과소 계상을 한 거죠. 자, 돈이 나갔어요. 돈 나갔는데 과소 처리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원만큼 더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렇죠. 원래 돈은 30만원 나갔는데 20만원만 나갔으니 10만원만큼 더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회사 측은 얼마냐면은 37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은행 측은 얼마예요? 17만원 더해서 370만원이에요. 일치 안 해요? 아, 이제서야 일치를 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 얼마예요? 그렇죠. 1번에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